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유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전 시간에 근감소증이라든가 골다공증 이런 데서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근력 강화 운동의 중요성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 30대 이후부터 이제 매년 근육량이 0.5에서 1% 정도 감소를 하는데요. 네. 남자는 40세, 여성분들은 55세 전후부터 급격하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고요. 네. 국내 65세 이상 성인의 근감소증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이 골다공증이라든지 낙상, 골절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행인 거는 어쨌든 나이가 들더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같이 큰 근육 운동을 하면 남는 에너지를 태우는 그 용광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중도 유지하고 혈당 조절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 좋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고가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고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고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번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운동이라는 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저도 많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최대한 적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능하면 간편하게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야 지속되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저는 건강관리라는 게 이 단기간 이벤트처럼 돼서는 곤란하고 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결국 건강의 생활한 거죠. 예. 이 생각해 보시면은 헬스장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온 데까지 30분. 그렇죠. 네, 그죠? 씻고 나오면 또 30분. 전 30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네. 1시간은 걸리시겠죠. 네. 아무래도. 네. 운동 또 1시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날 저녁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최소 한 2시간 정도는 잡고 가야 1시간 정도 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일. 맞아요. 그렇죠. 네,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이렇게 하니까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다가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15분 내로 끝내는 편입니다. 운동을요. 운동을요? 예, 운동을요. 네. 그래서 보통은 헬스장을 일주일에도 2-3번 이상 가는 거 기준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는 상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하루는 하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분할법을 쓰게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 1회만 한번 해보자 이런 걸 목표이기 때문에 하루에 상체 운동 1개, 하체 운동 1개 딱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합니다. 하세요? 네, 그렇게만 합니다. 그럼 일단 가서 시작은 워밍업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네. 손상 방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워밍업이 중요하니까요. 네. 예, 워밍업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얼핏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가벼운 그런 손상이 안 되는 동작들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거의 외우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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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머신에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워밍업으로 해가지고 보폭을 좀 넓게 한 다음에 5분 정도 딱 이제 워밍업을 합니다. 걷는 정도로 걸으시나요? 네, 걷는 그러면? 건데 그냥 걸으면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워밍업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보폭을 최대한 좀 넓게 넓게요? 해가지고 걷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워밍업이 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상체 운동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벤치프레스 같은 거나 네. 아니면은 벤치프레스가 좀 부담스러우면 네. 앉아서 미는 거 있습니다. 체스트 프레스라고 있어요. 예. 그거 하면 좀 안전하고 좋으니까요. 이제 이걸 하는데 바로 워밍업만 한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 들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던 무게, 그러니까 내가 한 100kg 정도 든다 이러면 네. 한 50kg, 그러니까 절반 무게로 한 15번 정도 연습을 한번 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조금 그 근육도 좀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을 딱 한 세트를 하는데요. 네.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한 10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10번이라고 하면 예. 내가 20번 할 수 있는데 10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10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꽤 네. 힘든 정도의 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지 근육이 발달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처음 해보시거나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좀 가볍게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 어쨌든 그 정도 무게로 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아. 네. 빨리 막 하시면은 근육 자극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한 세트 만에 모든 근육 자극을 다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 반동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천천히 하는데 한 5초 동안 천천히 내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초 멈추고 또 다시 천천히 올리는 거죠. 5초에 걸쳐서. 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아시게 생각보다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한 세트 한 번 하는데 이제 10초 정도 걸리겠죠? 네. 그러면은 한 8번 정도 하면 80초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80초 동안 계속 근육 자극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 마지막까지 짜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80초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전에 70초, 75초는 마지막 5초, 10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마지막 순간에 힘 빠진다고 툭 놔버리면 그게 효과가 확 반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도 끝까지 힘을 주면서 해야 되고 네. 그 무게를 놓을 때도 끝까지 힘을 주면서 놓으면 근육 자극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갑자기 중간에 또 힘이 빠지면서 툭 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사실 원래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럼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무게를 조금 낮춰가면서 계속 끝까지 짜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80초에서 100초 정도를 자극을 주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게요. 80초에서 100초라고 하니까 한 1, 2분 정도면 이런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건 말고도 근력을 키우는데 더 추천하고 싶은 동작이 있으신가요? 네, 상체만 운동 이제 상체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그 다음에는 하체 운동을 해야죠. 네. 하체 운동 중에서도 좀 안전한 레그 프레스라는 머신이 있습니다. 예.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네. 네, 무게를 미는 건데 이 운동이 이제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허벅지 앞쪽, 뒤쪽,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발판에 두 발을 딱 놓고 밀게 되는데, 요거는 횟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하게 됩니다. 예. 네. 요것도 천천히 하게 되고, 운동 끝나고 나오면 거의 다리 힘이 풀어져가지고 막 잡아야 될 정도로 힘을 좀 끝까지 짜내는 그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발 위치에 따라서 또 발달되는 근육이 조금씩 다른데요. 엉덩이 근육을 내가 좀 더 엉덩이를 힙업을 시키고 싶다. 네. 그러면 발을 조금 더 위쪽으로 두시면 되고요. 발판에서 좀 위쪽으로. 예, 발판에서 발을 조금 더 위쪽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이나 이런 근육에 집중하시려고 하면 발 위치를 조금 내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전거 한 3분 타고 마무리하면 이제 한 15분 정도면 뭐 충분한 거죠. 그러게요. 네, 이거 뭐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고 오고 하는 이 시간까지 다 합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사실 뭐 저처럼 이런 핑계를 대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바쁘셔서 일주일에 한 번도 가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또 따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법이 없을까요? 네, 정말 바쁜 분들은 딱 주 1회 헬스장 15분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근무 시간대가 안 맞으시거나 그렇죠. 하면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또 고민을 하다 보니 네. 팔굽혀펴기랑 문틀잡고 스쿼트 운동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도 예. 헬스장 못 갈 땐 이런 식으로 진료실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디서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상체 운동은 뭐 팔굽혀펴기만큼 간편하고 좋은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상체의 주요 근육인 어깨, 가슴, 삼두근 다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다들 뭐 아시는 운동인데 뭐 방바닥에까지 굳이 엎드려고 하라고 하면 잘 안 하게 되시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잡고요. 네, 그렇죠. 네,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운동 워낙 안 하시던 분들은 테이블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냥 벽을 그렇죠.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강도를 낮춰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몸통을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아까 5초 말씀드렸는데 네. 팔굽혀펴기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말로 이게 팔굽혀펴기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팔을 굽혔다 펴였다 하는 운동으로 생각을 다들 많이 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영어로는 이게 푸시업이거든요. 푸시업. 네. 손바닥으로
이제 밀면서 몸통을 이렇게 미는 거죠. 그렇죠. 밀면서 몸통은 저절로 올라오는 거 업 되는 거죠. 그 푸시업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팔은 저절로 펴져야 되는데 반대로 막 팔만 굽혔다 팔만 폈다. 펴져요, 예, 예.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 상대적으로 그 가슴이라든가 어깨 같은 큰 근육은 발달이 안 되고 팔 뒤에 이게 뽀빠이 근육 뒤에 있는 이 삼두 근육만 발달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회 정도나 하면 될까요, 이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실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무게를 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굳이 하시는 분들은 책가방 메고 하시기도 하지만 예, 횟수를 좀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예. 또 문틀 잡고 스쿼트 운동은 그냥 문을 잡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문틀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다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쿼트라는 것도 뜻을 보면은 쪼그려 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릎 관절에 좀 무리가 많이 갈 맞아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의자에 앉는 듯한, 아까 에어벤치 말씀드렸는데 의자에 네. 앉는 듯한 자세, 예, 거기서 의자만 딱 뺀 자세,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옆에서 보면 한 그 종아리랑 허벅지가 기역자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 억지로 막 하게 되면 뭐 무릎 그 발끝 앞으로 무릎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 맞아요.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면은 무릎이 많이 굽혀지면서 압력이 많이 가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허리 움직임도 막 많아지면서 오히려 뭐 근육 발달은 고사하고 허리하고 무릎만 아프게 되는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문틀 같은 걸 딱 잡고 양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스쿼트 운동을 하시면 훨씬 균형 잡기도 좋고 운동을 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횟수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20회 정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뭐 50회, 100회 이렇게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알려주신 이 문틀 잡고 스쿼트나 아니면 팔굽혀펴기 같은 거를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2-3번 정도까지 늘려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들 또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만 잘 참고를 하신다면 헬스장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그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